네, 자, 세종분들 반갑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미리.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면접 본격적으로 저 강의를 드릴 텐데, 일단 뭐 세종 면접을 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드리면 되게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뭐 특별한 특이사항 없고 또 뭐 질문도 그렇고요. 또 뭐 부담이 그런 면에서 이제 부담도 좀 적고 또 세종 또 시정이라는 게 또 뭐 아주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좀 빤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결과를 보면 면접 결과를 보면 뭐 너무 준비하신 거에서 약간 아쉬움은 다들 뭐 있으시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하게 뭐 큰 변수도 없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딱히 이제 면접 부담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되게 좀 안정적으로 봅니다.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한 질문이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뭐 아주 그냥 정석대로 하는 뭐 그런 면접에 좀 더 가까워서 제가 뭐 다른 지역분들 좀 약간 버라이티하게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막 먼저 오만 질문들을 하시는 뭐 이런 좀 난삽한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게 뭐 세종하고 인천을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예를 들 정도로 되게 뭐 좀 안정적인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기출이죠. 기출에서 좀 여러분 준비하신 거를 어느 정도 아마 하시면 뭐 면접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뭐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은 또 인원을 워낙 또 뭐 전국적으로 가장 적게 뽑는 것도 뭐 잘 아실 테고요. 또 뭐 되게 좁습니다. 뭐 단층제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다들 그냥 무슨 그 시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게 큰 기관에 같이 이게 모여 근무하시는 것처럼 서로 다 그냥 뭐 아는 분들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 그냥 기출 위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만 준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희가 이론 강의라는 거는 뭐 딱히 뭐 무슨 뭐 여기가 필기 공부가 아니고 정답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새로운 정보를 공부하셔가지고 뭔가 뭐 한다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또 가심비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안정적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드린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강의를 부담 없이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좀 강의는 좀 뭐 긴 시간 안 하고요. 좀 짧고 굵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좀 불필요한 말 생략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인데요. 교재는 이렇게 늘 띄워놓고 하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이트 펜 정도만 해서 좀 비행거 마킹하는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세종편과 이제 공통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면접이 진행됐고 있고 어떤 걸 지금 물어왔는지 그리고 합격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했는지 전체적인 사이즈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예, 면접의 사이즈를 좀 파악하는 뭐 중요한 팩트이고요. 두 번째는 준비 방법론,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론과 특히 이제 기출들을 좀 분야별로 분류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정리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안내를 드릴 테고 여기에서는 좀 공통 강의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기 편리하도록 뭐 강의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료 카페 자료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교보제라고 하죠 드리게 되는데 그 활용하는 법 효과적인 준비 방법론에 관련된 가이드를 이때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시정입니다. 뭐 시정은 사실 여기서 한번 보시겠지만 뭐 딱히 그냥 뭐까지는 알아야 될 거면 알아야 되는군. 뭐 그 정도면 되고요. 뭐 무엇보다 이제 뭐 그래도 큰 틀에서 세종의 발전 방안 그리고 또 일행분들 같은 경우 이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관련 탐색 그리고 뭐 약간 소소하게 거기에 뭐 이슈들이 일부 있을 수 있죠. 뭐 교통 문제 예를 들자면 또 조치원 관련돼서 지역 재생의 문제 뭐 세종시 뭐 이제 청사 이전 몇몇 기관도 이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전 문제 뭐 등등등 뭐 기본적인 현안에 대한 역할의 이해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 약간의 어떤 공통적인 현안과 또 이런 필요하신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론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통편은 그냥 말 그대로 지역의 공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적성은 이제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장점, 단점, 뭐 등등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 사례들 답변하는 뭐 효과적인 답변 방법에 관련돼서 답변의 포인트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한 두어 시간 정도 되는데 요거는 뭐 필요하신 만큼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다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공직관 편은 엔간하시면 좀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공직 윤리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 또 민원응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그리고 뭐 MZ 세대네, 뭐 4차 산업혁명이네, 갑질이네, 뭐 이런
뭐 흔히 그 면접에서 많이 묻는 류의 질문들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제도와 이해와 뭐 대응 뭐 이런 등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면접용으로 정리한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요거까지는 그냥 어차피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소양사와도 아셔야 될 정보이기도 하므로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서 또 최종에도 일부 또 묻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겸사해서 요거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하면 한 서너 시간, 요거 공직것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반나절 정도면 몰아서 후딱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던 자료들 관련된 것들은 이따가 좀 같이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후딱 듣자.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제 2장에서 설명을 원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전체적인 개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지 로드맵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빨리 강의부터 들으시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좀 기출도 먼저 보시고 후기도 한번 쫙 좀 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텐데 그 정도 일단은 좀 먼저 좀 보시면서 좀 듣는 거 한 반나절 정도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말노트라는 걸 좀 채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노트라는 거 제가 말 재료, 답변이라기보다는 말 재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주요 거리들을 좀 정리하시는 건데 그냥 뭐 이것저것 각자 정리하시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노트라는 개념으로 따로 늘 만들어서 드립니다. 일종의 이제 코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핵심적인 질문들, 뭐 지역에 상관없이 늘 면접 때문에 묻는 공무원 면접에서 묻는 핵심 질문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교재 2장에 보시면 이제 QR코드로 좀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페 수강자료 게시판에도 뭐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총 6장 정도 되고요. 맨 앞에 이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건 제가 늘 말씀하지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 중에 자랑할 것만 좀 모아서 핵심만 좀 요약 정리하는 느낌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맨 앞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장점 등등 단점 뭐 이런 것 정리해 나온 역량 관련된 부분, 경험 관련돼서 주요하게 4대 경험, 뭐가 인적성 관련돼서 뭐 전공부터 시작해서 뭐 평판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페이지. 그다음에 공직관 페이지라고 해서 뭐 중요하게 공직가치 의무 기본적인 거 뭐 우수 사례 좀 정리하시는 거랑 상황 과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의 부당 지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원인 뗐으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질문들 아주 흔한 어디에서나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직렬 업무인데요. 뭐 희망 업무 관련된 정책이나 뭐 해동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메모하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 전공 직렬은 제가 비워놓은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전공 직렬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채워가지고 좀 메모하시라는 정도. 마지막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뭐 보충할 질문들이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좀 각자 좀 자유롭게 메모하실 수 있는 메모 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채우시는 게 좋겠다. 이것도 제가 점 찍은 거는 한 3문장 뭐 예컨대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좀 메모하시라는 의미에서 칸도 좀 조그맣습니다. 문장으로 대본 만드시는 거는 아주 경계하시고 좀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면접 때는 추가한 정보들은 뭐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뭐 따로 정리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필기 공부할 때만 다양한 방식으로 뭐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시는 것들이 이제 몸에 익숙하시니까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장점일 때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좀 떠올려서 이런 경험이나 뭐 이런 사례를 좀 얘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깔아놓으시면 이제 면접 준비에 거의 한 70~80%는 했다 정도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자료니까 요거를 좀 활용하시는데 그냥 하시면 좀 너무 막막하니까 나중에 이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후기 뭐 물론 세종시는 인원이 워낙 적고 후기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총량은 적은데 꼭 세종시만 따질 거 전혀 없으십니다. 뭐 다른 지역과 옆에 지역 뭐 인근 지역이나 뭐 경기나 아니면 뭐 충북이나 충남 거를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후기들이 많은 지역 거를 보셔서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 분들 일부 좀 계실 텐데요. 그것도 세종시도 후기가 얼마 없는데 기술직 분들 또 워낙 후기가 없으니까 되게 이제 또 정보 부족에 휘말리시다 보니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서울부터 포함해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해당되는 직렬의 후기들 중에서 질문들을 좀 분류를 해서 뭐 지원 동기, 뭐 장점, 하는 업무, 뭐 이런 등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을 분류를 해서 모은 게 바로 직렬별로 모아놓은 게 이제 QA 케이스북입니다. 일단 그래서 직렬 기술직 분들, 지방세, 뭐 사복, 건축 토목, 뭐 간호, 보건, 뭐 전산, 하여간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요거를 먼저 좀 일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지역성이 좀 일부 업자가 있을 수 물론 있습니다만 되게 예컨대 뭐 세종시의 전산직이나 저기 부산이나 뭐 경기도 전산직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구분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일독하시면 특히 이제 업무 파악하시는데
아주 요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렬에 따라서는 후기량이 좀 전체적으로 적어서 뭐 분류를 해서 좀 모아도 절대량이 적은 것도 있고 사복은 또 어마무시하게 또 많고 요런 좀 편차가 좀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요거 이상으로 이 업무 파악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공제권 강의도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적성 공제권도 별도의 사례집이 또 카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답변들 여러 가지 지역 상관없이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실습을 또 합니다. 인적성 공제권과 실습도 좀 참여하거나 참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초안을 정리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후기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는데 한 뭐 하루 정도 날 잡으시면 충분히 반나절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시고 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계속 바꾸시고 업데이트 하시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이런 게 계속 하시게 될 거니까 일단 초안만 빨리 잡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으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교재, 2장에 보시면 세종시에 있는 질문들을 인적성 공제권 뭐 지역시책의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코어가 되는 질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질문들은 따로 좀 보충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저걸 체킹하는 용도로 제가 2장에다 따로 아카이빙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완하시면 뭐 많은 부분이 코어와 겹치긴 할 겁니다만 혹시 뭐 좀 빠지는 질문들 그 정도만 좀 챙겨보시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답변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논술을 하거나 무슨 이게 필답고사를 보는 게 아닌 다음에 말은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말로트에다가 요즘 차근차근 좀 답변 정리하는 말로 좀 정리하시면서 하시도록 제가 만들어는 드렸으나 실제로 여러 가지 질문들 좀 조합해서 또 일부 꼬리 질문도 있고 이렇게 좀 대응하는 연습 자체도 좀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좀 보완하시게 될 텐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제 질문 평가지입니다. 뭐 스터디 하실 때도 이걸 골라서 하셔도 되겠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혼자 자문자답 녹음 반드시 녹음해서 들어보는 걸 꼭 좀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는 방식으로 점검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질문 평가지도 카페에 가면 교재는 2장에 보시면 또 QR코드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그 수강자료 게시판 카페에도 당연히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단 A4지 프린터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총 16개를 지금 공통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적성이고 인적성 1번부터 5번까지가 인적성인데 처음에 이제 장단점 가장 먼저 수위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질문과 후속 질문들 뭐 추가적으로 스터디 하실 때 보충 질문 내용 보시고 좀 하실 수도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 내에 이런 흐름으로 좀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고 또 모의 면접 스터디 1 하실 때는 한 분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도 피면접자 역할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면접관 역할을 하시는데 면접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고 평가 5점 척도 3점은 그냥 무난하다 4점 좀 괜찮다 5점은 아주 괜찮다 2점은 좀 부족하다 1점은 뭐 답변을 못했다 뭐 되게 그 정도 느낌으로 동그라미로 좀 체킹을 하시면서 뭐 각자 주관적으로 뭐 좋은 점 아쉬운 점 뭐 답변 내용들을 좀 메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각자 이제 면접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분한테 주시면 받는 분들은 사람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내가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걸 객관화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면접관 역할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해서 체킹해 보시면서 본인 다른 사람 스태프분들의 답변을 가지고 좀 객관화하는 평가하는 것들도 좀 몸에 익혀서 본인 답변하실 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는 것보단. 그래서 말노트에서 좀 순서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인적성 관련된 좀 기본적인 개인 질문들, 그다음에 6번부터 한 8번까지는 이제 공직관 질문들 일부 좀 포함, 마지막 90번에서 이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질문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빌드업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11번부터 16번에 약간 종합판, 이제 다 섞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겠다. 현재 하는 분들은 그냥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녹음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순서대로 해 가시면서 답변도 좀 보완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고 이제 요거를 병행하시면 좋겠다. 수정하시는 거를.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서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피상적인 지적들을 밖에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좀 객관적인 좀 지표를 좀 하실 수 있는 게 저랑 이제 늘 모의 면접을 하시면 좋겠는데 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이 지난 합격생 분들 저랑 모의 면접 했던 아카이빙을 따로 좀 카페에 모아놨습니다. 이제 모의 면접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요거를 활용하시면 실제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면접 준비가 된 다음에 저랑 모의 면접하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또 뭐 그거에 대한 답변 메모하고 평가 그때 바로바로 즉석에서 바로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5점 척도 아까 질문 평가지와 똑같은 양식으로 평가를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점검하고 커멘터리 드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와져 있으니까 이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카페 수강자료 게시판에 가시면 수강생 꼭 등업을 하셔가지고요. 등업 신청서 강의교육 기스에 있거든요. 등업하시면 뭐 한두 시간 내로 대부분 빨리 등업이 될 겁니다. 등업하시면 여기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모의 면접 실습 코칭 지역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총 이제 250개, 물론 이제 제가 분류는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 뭐 지역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코어가 되는 질문 위주로만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은 뭐 지역 배경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좀 수시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세종도 있습니다. 세종 분들은 많지가 않아서 작년 거 넣고 재작년 거가 좀 있던데 작년은 또 없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세종 것도 있는데 꼭 세종 것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재작년 오디오로 제가 녹음본으로 해놨는데 녹음본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제가 지적한 거 좋은 건 좋다, 뭐 아쉬운 건 아쉽다 이렇게 커멘트를 드린 게 또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 보면 이게 유튜브로 제가 영상으로 또 해놨는데 화면상에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여기서 좀 강의실에서 한 건데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오디오만 나옵니다. 뭐 얼굴은 안 나오고요. 화면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 평가지를 아이패드에 해놓고 실제로 질문 드리면서 답변용도 쓰고 바로바로 이렇게 평가를 매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총평도 드리고 뭐 괜찮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오며 가며 들으시면 뭐 좋은 답변 벤치마킹 하시도 좋겠고 또 객관화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다 보면 뭐 좋은 답변들 이런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제 좀 몸으로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객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엄지척 이렇게 좋은 것도 뭐 투썸즈업 뭐 엄지척 2개짜리도 있고 그렇고요. 아쉬운 건 또 아쉽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골라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만 아니더라도 특히 뭐 기술직렬 분들이면 뭐 그 세종이 아니고 뭐 다른 경기나 뭐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은 직렬 걸 들으시면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개선 방안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말재료로 참고하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기가 글자로만 있는 것과 이렇게 좀 실제로 음성으로 실제로 라이브로 하시는 건 좀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거나 또 벤치마킹 어레인지 하는데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먼저 좀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또 모의 면접 뭐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잖아 오디오로. 그럼 이제 멈춤하고 본인이 답변을 한번 자기가 질문을 받은 것처럼 답변하시고 플레이 하면 이제 그 응시상분 답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중얼중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자료이고요. 수강생들이 아니시면 이제 못 보시는 자료이기도 하고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아카이빙이 된 자료 자체는 그래서 아마 잘 활용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좀 따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사정에 맞게 골라서 다는 못 들으실 테니까 골라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타 전공 질문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뭐 행정 일행분들은 뭐 세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행정학 질문이나 또 각 직렬별로 전공 질문이라고 하는 약간 지식형 질문이 일부 있는데 그런 건 좀 후순위에 좀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번 기출 확인하시면서 좀 땜 한다는 느낌으로 좀 보완하시면 요거까지 막 섞어서 하면 정신 사나우니까 일단 뭐 요걸 나중에 좀 후순위로 좀 미루시면 좋겠다. 정보성이 되는 것들은. 그래서 정리하면 강좌 빨리 들으시고 반나절 만에 말로부터 바로 채우시고 뭐 후기들을 참고하시면서 강의 참고해서 빨리 채우시고 그 다음에 질문 평가지 가지고 스터디에서 하시거나 혹은 뭐 혼자 녹음하는 방식으로 중얼중얼 하시거나 해서 좀 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하는 연습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오며 가며 뭐 이동 중이나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앉으셔가지고 오며 가며 좋은 사례들을 좀 골라 들으시면서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점검하시거나 benchmarking 하시면서 시뮬레이션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 말대처럼 계속 좀 그때그때 본인한테 좀 맞는 것 효과적인 걸로 좀 최적화하시고 이런 로드맵을 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가성비 높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니
가급적이면 요 방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강의 듣고 나서 강의부터 빨리 듣고 나서 빠르게 좀 정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말은 이제 2장 뒤에 공통편 강의에서 조곤조곤 좀 지금은 요약 버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2장 뒤에 따로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앤 후기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하죠. 세종시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뭘 물었고, 또 합격자는 어느 정도 답변하시는지 큰 사이즈를 한번 큰 틀의 방향과 개념과 감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이 도대체 어떤 거를 묻는지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뭐 가장 가성비가 높고 또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면접도 시험인 바에야 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실 영은 없고 큰 틀의 감만 가지시면 되는 거니까 좀 편하게 하지만 좀 집중해서 요거 챕터는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 부분에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험 개요. 자,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통상 뭐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변적 공고문에 좀 달라지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종이 이제까지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달라지거나 뭐 뒷말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일단 통상 면접 배수는 어떻게 될지는 매년 다른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사전 이력서 소정 양식이 있습니다. 치고 자기소개서도 내시고 인사검사도 봅니다. 뭐 아마 볼 겁니다. 면접 시간 한 15분 정도 보는데 뭐 스탑워치까지 칼같이 시간 맞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도 좀 적절하고요. 세 분이 면접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한 분이 한 5분씩 그러면 한 두세 서너 개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전 과제 뭐 쓰라고 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면접만 보기 때문에 오라는 날짜에 가서 대기하다가 그냥 순서대로 지정된 번호 순서대로 면접 보시고 집에 가시면 되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경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평이하게 진행되고요. 다만 이제 약간 조별로 질문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러니까 질문지를 정해놓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외부 공무원이나 특히 교수님들이 오시는 경우에 교수님들이 뭐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묻다 보면 약간의 질문의 밸런스가 똑같이 뭐 조별로 다르지는 않겠으나 또 일부 낯선 질문 좀 뭐 이런 건 기출이 없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크게 결정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되게 뭐 인적성 공직관 하여간 두루두루 골고루 묻는다 뭐 편향되거나 이렇게 몰려있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많이 묻는 건 퍼스널한 질문, 인적성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쓰신 내용을 가지고 좀 조곤조곤 좀 어떤 내용인지 묻는 거나 뭐 그냥 기타 등등 경험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말은 곧 정리를 하시면 뭐 예컨대 공직관이나 예컨대 정보성 질문이 별로 없다는 측면 또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는 뭐 시정이라는 게 버려야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답변하시기에는 되게 좀 준비하시면 용이한 뭐라도 좀 열심히 얘기하시기가 편한 뭐 그런 면접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별 편차가 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뭐 가끔은 이제 행정법이나 시사 질문들을 일부 교수 면접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많지 않고 또 약간 뭐 이런 거 깔끔하게 답변 못하거나 저를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부담은 없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종시 관련된 거는 질문들이 되게 좀 제한적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위주로 묻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만 딱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세종이 왜 특별하잖아요. 왜 특별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묻습니다. 그뭐 시의 어떤 탄생의 그 이유가 있는 뭐 목적이 있는 그런 지자체다 보니 뭐 그런 거에 대한 취지, 뭐 행정기관 뭐 이전에 관련된 얘기 아직도 이전 중이죠. 뭐 등등등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은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질문이니까 뭐 그 정도 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는 면접이 단촐하고 뭐 딱히 복잡할 것도 없고 심플하다. 약간의 질문 편차가 있지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이제 실제로 그럼 질문을 뭘 받았는지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문을 분해하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일단 공개용 사례라고 교재 사실 낀 그래서 일단 이거는 웹 버전으로 좀 드리기는 했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카페에 가시면 풀 버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카페에 가시면 수강자로 계시면 등급해서 들어오시면 예, 공통 자료는 이제 위에 이렇게 아까 말노트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세종시는 따로 이렇게 세종시 수강자료고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면접 교재라고 일단 있고요. 그 밑에 기출 세트 후기 케이스북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 인원이 워낙 적어서요. 뭐 후기나 세트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진짜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모아놨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질문 세트는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질문 세트 예, 되어져 있고 들어가시면 그래서 지난해 뭐 7급 뭐 10명 7급계 일단 10개는 아닐 텐데 예, 7급 거가 10분이나 되네요. 예, 지난해 7급 예, 뭐 7급 거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가리지 마시고 그냥 행정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9급에도 10개, 뭐 지방시에 2개 이렇게 뭐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어져 있고 연도별로 그 전에 것까지 나와져 있으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직렬과 지역 가리지 직렬 가리지 마시고 한번 꼭 1등을 먼저 좀 쫙 했으면 좋겠다. 최근 뭐 작년, 재작년 뭐 이 정도만이라도 그다음에 기술직 분들은 자기 물론 예, 자기 직렬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일행은 공통이라고 생각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공통이다. 그리고 자기 직렬 지문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직 분도 가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좋겠다. 한번. 예. 그래서 저는 7급도 뭐 9급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행 같은 경우는 이제 7급 9급 합쳐가지고 한번 보시고 기술직 분들은 일단은 자기 직렬 거 먼저 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보시고 역으로 또 돌아가서 같은 직렬인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물었는지 직렬 지문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급 같은 경우에 그 행정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 해봐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시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쭉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감. 어떤 감을 가지냐? 전체적으로 질문이 어떤 식의 구성과 내용과 또 어떤 건 꼬리 질문을 하는지 또 세종에 관련된 질문은 어떤 정도를 묻는지 또 직렬에 관련된 건 어느 정도를 묻는지 각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물론 드리겠습니다만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감을 가지시는 게 각자 이제 면접 준비하실 때 어떤 것들이 빈출이고 어떤 게 코어가 되는 질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일단 가장 면접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딱 한 번만, 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이면 되겠고요. 요거 다 보시는데 쭉 넘기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흘러가면서 분석적으로보다는 쭉 넘기면서 보시는 정도니까 글쎄요 뭐 작년 거 재작년 것만 보는데 한 뭐 1, 20분 걸리려나요? 뭐 얼마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정독하면서 큰 사이즈를 좀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먼저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셔야지 굉장히 감이 생긴다는 측면이고 흐름과 패턴을 알 수 있겠고요. 요 빅픽처라고 하죠. 큰 감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 우선순위할 때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 그냥 보시라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시면 이게 뭐가 뭔지 뭐 약간 좀 난삽하고 정신사나운 느낌이 있어서 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대략적인 좀 큰 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행 정직을 보시면요. 질문 한번 대충 한번 봅시다. 대충 어떻게 물었는지. 근데 일반행 정직입니다. 자, 처음에 그때 자기소개를 안 시켜요. 여기는 잘 보시면. 자기소개를 얘기를 안 시켜죠. 웬만하면 자기소개부터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안 시키고요. 대부분 보니까 안 시키는 사례들이 많죠. 시킨 경우가 있었나? 예. 뭐 다른 직원 자기소개를 뭐 시키기는 했는데 잘 안 시킬 수도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시킬 수도 있다. 물론 여기는 또 시켰네요. 2분이나 시켰네요. 2분이나 이것도 벌써부터 이거부터 복불복이구나 이런 생각 일단 먼저 드시죠.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상과 현실의 다름은 어떡하려면 관둘레오는 아닐 것 같고요. 뭐 갈등이 생기면 그죠? 예, 주먹 다짐을 하겠습니다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상사의 의견이 다르면 예, 상사를 뭐 때리겠습니다도 아닐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 이게 공직관 질문인데 이런 건 대개 보면 그냥 답정너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좀 아름다운 얘기, 뭐 소통 얘기 이런 거 하시게 되겠죠. 친구는 많은 평이지, 뭐 저 혼자 사는 외톨이라고 얘기했지 않으실 테고, 뭐 어떤 평을 듣는지, 뭐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실 테고, 잘 보면 그냥 뭐 본인 자랑하는 얘기 좀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덤덤한 편인지 예민한 편인지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인지 어떻게 푸는지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종시 현안 이런 건 좀 공부를 해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청년 실업 얘기. 뭐 일자리 뭐 이런 얘기 좀 아름다운 얘기 뉴스에서 들은 얘기 정도 하셔도 될 것 같다. 희망 부처는 또 찾아놔야겠군.
세종시정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는가? 그냥 좋은 정책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 아무거나. 뭐 좋으니까 확대하면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개선점도 얘기하라는 얘기, 뭐 아쉽다 이런 거 혹시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시면 되는. 잘 보면 글쎄 그냥 개인적인 질문 좀 있고 약간 뭐 그렇죠. 예, 약간 이제 이런 거 이제 조직 생활에 관련된 공직권 관련된 질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본인 자랑하는 비슷한 얘기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된 건 뭐 이렇게 약간 시사적인 것도 하나 있고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죠? 뭐 딱히 뭐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는 없다라는 점도 일단은 좀 있고요. 근데 행정학이나 행정법 관련 퀴즈 질문도 없다 이것도 있겠고요. 이게 보니까 자기소개서 질문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뭐 딱히 그 질문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한꺼번에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셔도. 물론 이제 여기 말풍선으로 쓴 거는 이제 그때 당시 면접 보시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알려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가 될까 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위기 편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15분인데 한 10분 조금 넘게 했다 뭐 이런 간단하게 끝났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상과 다르면 갈등 생기면 하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아마 같은 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랑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균형 발전 방안, 균형 발전이라는 게 조치원 이렇게 시골이랑 지금 세종시 청사에 있는 데랑 좀 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스트레스 질문도 비슷하게 했었고 앞에 거랑 되게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뭐 주도하는 편지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어떻게 정하는지 공무원 6대마 이것도 좀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보시면 조례규칙 차이점부터 보았네요. 아 이거 교수님이구나 딱 이제 느낌이 오죠. 직급제 분류자 야 이것도 교수님 완전히 그냥 야 이거를 똑같이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죠. 뭐 아마 예, 행정학 하셨던 분들이시면 되게 뭐 먼 내용이진 않은데 즉답하기는 조금 갑자기 턱 숨이 막히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긴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뭔지 여기는 자사소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홍보 방안 물었고 인구 유입 뭐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뭐 발전 방안이 인구 유입 방안이죠. 지자체가 발전하면 뭐 인구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힘들었던 경험 단점 희망부처 희망부처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겠고요. 뭐 수업 시간 읽은 책 뭐 본인에게 세종시는 어떤 의미인가 뭐 아름다운 얘기 아마 하실 것 같고 조금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죠? 살짝 꽤 적지 않게 혹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불복이 약간 좀 질문에 편차가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보면 이제 자기소개부터 2분이나 또 시키고 시작하고 아까 이제 같은 거 같죠. 직위분리조 조례구축 보니까 아마 같은 조인 것 같은데 되게 면접조가 한 두세 개 조시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되게. 그래서 공무원, 홍보, 인구입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느낌. 예, 친구 맞냐? 다음에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기소개는 시켰고요. 공직자 책임감 뭐 이런 거 뭐 흔한 질문들이고요. 의견 충돌 시 이것도 약간 답정너 질문. 제1상임위원이 어떻게 할래? 약간 막연한 질문들. 봉사자 개념. 근데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그다음 급여의 종류, 수급 이런 건 이제 사복직의 전공 질문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정수도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복직도 일행만 아니라 사복직도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직렬이니까 복지정책 관련된 직렬 관련된 정책을 묻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이 되죠. 약간의 이런 그 전공 퀴즈 질문이 없지는 않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다 그냥 공통이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 분들 사복직도 마찬가지. 뭐 정책 아는 것, 뭐 복지정책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요렇게 약간 직렬스러운 질문이 일부 조금 있구나. 그죠? 뭐 존엄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방시도 마찬가지 뭐 다 질문 거의 똑같은데 요런 지방 세목의 종류나 이런 것 정도만 좀 차이가 있군. 여기 와서 또 자소서 하나 정도는 묻는군. 뭐 요 정도 느낌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전적인 질문의 흐름과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일행은 다 공통이고 예, 직렬 질문 약간만 추가되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직렬 질문 그 기술직 분들은 일행에서 아까 뭐 직위분류전이나 행정학 질문들은 여러분한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행정 일종의 일반 행정 중에 전공 질문 같은 거라서 행정학이나 행정법 그거는 이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다 똑같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지역의 질문을 안 보셔서 그런데 뭐 어떤 데는 진짜 뭐 이렇게 시사 질문들 막 폭탄으로 하시거나 행정학 질문 한 대여섯 개씩 하시거나 또 약간 좀, 예, 좀 여러 가지 꼬리 질문들, 뭐 이런 거 상황형 질문들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좀 되게 버라이어티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되게 아주 뭐 분야별로 딱딱딱 좀 약간 밸런스도 좀 맞춰서 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또
질문들도 지금 처음 보시면 다 그냥 좀 새로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처음 볼 때 되게 흔한 제가 저 코어라고 말하는 되게 좀 핵심적인 질문 위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작년만 그랬냐 재작년 그 이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고 와서 크게 변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정도의 아카이빙만 잘 하셔도 뭐 그 이전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늘려가시면서 보시고 확인하실 필요까지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된 것 같고요. 큰 느낌은 보셨고, 그래서 여기에 드린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보시면 조금 정신 사나울 수 있어서 조금 체계를 조금 잡아서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약간 좀 구분하는 법 일종의 좀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대표 질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분야별로 한두 개씩 이게 골라서 물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큰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미리 좀 이런 어떤 틀거리를 잡아놓고 예, 그 질문 세트를 쫙 한번 리뷰하시면 훨씬 더 좀 정리가 좀 간편하실 것 같고 보는 안목이 생기실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질문 분야는 인적성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질문들, 자기소개, 지원동기, 희망 업무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장점, 단점 이렇게 이제 경험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흔하죠.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고 제가 뭐 봉사정신을 의지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요거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의 포인트와 답변을 어떤 게 좋은지는 제가 인적성 편이나 또 여기 공직관은 또 공직관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대략 이제 큰 그림 잡는 정도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질문 경험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본인 개인적인 경험은 적어도 한 3분의 1 많게는 한 자소서까지 포함하면 한 반 정도 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큰 틀에서 되게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관 질문들 뭐 의무부터 해서 뭐 중요한 가치 관련 경험 뭐 등등등 약간의 상황형 질문 아까 보셨죠. 뭐 진상민원인 등등등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뭐 한 개씩 뭐 이 정도 하나하나씩 정도의 느낌.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분의 2는 됩니다. 3분의 2. 여기 가장 표준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지역의 시책 관련되거나 약간의 직렬 전공지만 아까 상황 그 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간단히 보시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 정도 위주로 한다라는 점도 분량이 많지도 않고 기본 정도 질문이다. 물론 약간의 시사적인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메타버스 예를 들면 질환에 많이 묻는 거긴 합니다만 뭐 거의 좀 시사적인 거를 뭔가 묻는 건 느낌은 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시책과 직렬 전공 질문 포함하면 한 3분의 1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별로는 질문 자체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총량으로 봤을 때 크게 이게 그룹핑을 이렇게 해보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또 되게 이제 늘 코어가 되는 늘 어디나 묻는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예, 기본적으로 그 질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실 때 이렇게 분류해서 아 이게 인적성 질문과 공직관 질문과 예, 지역 관련된 질문 약간의 예, 직렬 전공 질문 크게 네 카테고리 정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 질문이 물론 뭐 면접위원이 뭐 한 분인 인적성 질문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직관 질문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면접위원께 뭐 한 번 했다고 2분 했다 2분 했다 하다 보면 질문이 약간 섞여서 막 인적성 같다 공직권 같다 시책 같다 다시 인적성 같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뭐 꼭 이렇게 시간별로 5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그냥 보면 되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요 정도로 좀 범주화를 해서 보시면 어떤 밸런스와 질문의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뭉치기, 돌려막기, 밀어넣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질문이 되게 달라 보이지만 답변 질문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어떤 답변을 할지 제가 답변이라는 표현보다 말재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말재료 어떤 말재료들을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질문들이 되게 뭉쳐진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말재료 몇 개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돌려막기 사실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보다는 조금 더 제가 직접적인 비유가 손가락 달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질문을 손가락이라고 하면 손가락은 여러 가지 모양새와 그럴 수 있지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 손가락이 뭘 답변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달이라고 보면 달은 몇 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버라이어티하지만 다른 몇 개 안 된다. 그 개념을 조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말재료를 잘 정리해서 다양한 질문에다가 말씀대로 밀어넣기 혹은 돌려막기 뭐 비슷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좀 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저렴한 표현을 좋아라 합니다. 자, 밀어넣는 게 말 연습, 답변 연습의 본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대로 뭔가 따로따로 답변을 만들어서 그냥 대본화시켜서 그 질문이면 그 답변을 하는 용도로 준비하시면 가성비도 떨어지고 대응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 질문이 그런 순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괜한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되게 힘들다. 그러기보다는 질문을 좀 털어가지고 좀 묶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